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릿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73번째 시간으로 이창호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은현도 말했다시피 이창호의 천재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조은현 같은 사람도 몰라봤는데 일반인이 알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창호의 천재성을 느끼려면 이창호와 대국을 해봐야 안다는 말도 있다. 바둑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이창호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점. 15세도 채 안 된 어린 나이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세계 정상에 군림한 점을 보면 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어렵다. 사고방식도 애늙은이 수준으로 노련했다. 즉 전문가들도 깜빡 속을 선천적인 실력을 갖추고 타고난 천재 이창호 특유의 결이 다른 천재성은 그가 두는 묘수에서도 그 일면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묘수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 두어져서 국면을 바꾸고 우위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수 등의 성격으로 중반전투 사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묘수라면 이창호의 묘수는 이미 알고 있는 수이지만 대체로 좋지 않은 수라서 무의식적으로 배제되는 데 두어지고 보니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가치가 있는 그 상황에서만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수이거나 이미 정리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된 판에서 미세한 수순의 차이로 미세한 이득을 얻어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미세하지만 역전을 만들어내는 등의 수순의 묘수, 끝내기의 묘수가 많다. 이런 묘수에 당하는 상대편 쪽은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자기가 두고 싶은 대로 만족스럽게 다 두고 판도 다 끝난 마당이고 걔가 역시 본인의 계산으로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종반 50수가량의 묘수를 맞아 바둑은 역전되고 정작 자신이 재역전을 노리려고 해도 둘 곳 자체가 없는 그런 결말로 패배하게 된다. 묘수 3번 두면 진다는 바둑 격언을 떠올려보면 더 무서운 묘수인 셈. 바둑은 일단 천재가 나와야 한다. 그 다음 그 천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 이세돌은 천재가 아니라 독특한 기풍을 가진 천재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사형 우칭위안 오창원 1914년에서 2014년은 천재이면서도 엄청난 노력가였다. 어린 시절 얼마나 바둑책을 한 손에 들고 많이 보았으면 왼쪽 손가락이 기형으로 굽었겠는가. 한 번은 세고의 선생님이 위칭위안을 머리 좀 식히라며 야구장에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우칭위안은 야구장에서는 야구는 보지 않고 고개를 젖혀 하늘만 보더라고 했다. 하늘을 바둑판 삼아 바둑 공부를 했던 것이다. 그분은 올해 우리 나이로 101살이지만 지금도 검토실에서 이렇게 둬야지 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고 한다. 바둑은 천재가 아니면 아무리 키워봤자 소용없다. 죽으라 공부해도 안 되는 게 바둑이다. 여하튼 이창호는 프로기사가 된 후에도 남들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성적을 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13살 나이에 바둑왕전 타이틀을 따냈다. 아무리 당시 한국 기원의 선수층이 얇았다지만 조은현, 서봉수 다음의 도전 5강, 선흥, 강훈, 김수장, 장수영, 백성호 이 10년의 도전 속에서도 단 하나의 타이틀만을 딴 것을 감안한다면 이창호의 13세 우승은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제18기 KBS 바둑왕전 결승국 시랑 빨간옷이 이창호, 왼편은 김수정 7단. 이것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다. 14세 때 타이틀 수를 늘리더니 15세 땐 조은현과의 번기대길에서 연이어 승리하여 한국 최고의 다관왕이 된다. 프로기사로 입단해도 빠르다는 소리를 듣는 나이에 이미 한국 프로기사의 정점에 섰으니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현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991년 22기 명인전 제3국 왼쪽이 서성 조은현이고 오른쪽이 이창호. 이창호는 내리 세판을 이겨 서성을 꺾어버렸다. 조국수가 심란한지 기이한 자세로 앉아서 끄적인다. 조국수 뒤에 안경을 쓴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국수인 조남철. 이창호가 서성 타이틀을 계속 뺏어오면서 집에 오면서 어색한 시간이 늘어갔다. 조은현 구단의 부인 정미화 여사의 회고에 따르면 이창호와 밤늦게 복귀를 하고 있을 때 창호방에서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마다 남편을 꺾기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철렁하곤 했다고 한다.
더불어 승리한 제자와 패배한 남편을 한 차에 태우고 오는 날에는 망감이 엇갈렸다고 한다. 사실상 남편의 매제자라는 건 부인 입장에서 자식이랑 비슷한 것이었다. 실제로 정미하여 사는 부잣집의 곱계자라 입가 후 혼자 씻지도 못하던 이창호를 한동안 매일같이 씻기고 입히고 먹이며 아들처럼 키웠다고도 한다. 그런 입장에서 몇 년 만에 급격한 성장으로 자기 남편을 이기고 우승을 하기도 했으니 기분이 섭섭하며 착잡했을 수 있다. 이창호 또한 조은현 내외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창호의 결혼식 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조은현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할 때 분가하게 된다. 푸하!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제자한테 빼앗기는 게 낫다. 내 시대가 100년, 1000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것뿐이다. 아내가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창호는 원래 말이 없는 데다가 그런 날은 고개까지 푹 숙이고 있으니 보통 천재는 반짝반짝 금방 눈에 띈다. 그런데 창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재다. 창호는 자기 바둑 수순도 잊어먹는다. 세상에 그런 천재가 어디 있나. 게다가 창호는 당연히 치고 나가야 하는 수순인데 갑자기 하수처럼 물러난다. 난 어이가 없어 야단을 친다. 그러면 뜨듬뜨듬 말한다. 그렇게 하면 싸움이 붙고 그러다가 아차하면 역전당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렸으면 2, 3집밖에 못 이기겠지만 결코 지는 일은 없다고. 맞다. 끝내기는 정상급 기사라면 누구나 잘한다. 하지만 창호는 반집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0.7집을 알고 그 순순을 밟아갔다. 그래서 결국 한 집을 만들어낸다. 평범한 바둑 같은데 볼 건 다 본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한국 바둑의 정점에 서자 일본에서 한국 기영과 바꾸더라도 창호를 사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였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소년 이창호에 대해 일본 기사들은 강한 호기심을 가졌고 공교롭게도 린하이펑이라는 극 기사와 세계대회 제3회 동양전국회 결승에서 격돌을 하는데 이 커다란 승부에서 이창호가 승리했다. 3대2. 그리고 당시 일본 최강 기사였던 조치현 구단은 이창호와의 동양정권배 5경기 결승을 앞두고 조은현에게 제자한테 너무 무기력하게 지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서 뭘 배우겠는가라고 말했는데 그럼 한 번 더 봐 라고 대답을 들었다. 그 뒤 벌어진 번기에서 초반은 조치현이 좋았으나 중후반 이창호의 주객에 이상국골을 반집으로 내주면서 0대3으로 무릎을 꿇게 된다. 이창호는 누구보다도 어린 나이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이다. 그 뒤 기복 없고 꾸준한 성적을 냈을 때 당시 절대 본좌였던 스승인 조은현은 결국 무관으로 만들어버리고 1993년 4년 13관왕을 하는 등 독주했다. 이런 독주는 그야말로 우악스러울 정도였다. 그 기간 동안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15년이 약간 안 될 정도로 긴 세월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이창호는 성률왕을 독식하였으며 1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한 80%대의 승률을 수차례에 걸쳐 달성했다. 이창호 평생 승률이 73%이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전설인 셈. 통산 레이팅만으로 보면 1995년 8월 말이 최전성기이다. 1996년 6월 7단에서 9단으로 한국 바둑 사상 최초로 한 달에 2단을 특별 성단했다. 세돌은 성단대회를 거부하여 국제바둑 기전 우승시 점프 성단 규정을 만들어냈지만 이창호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특별 성단을 했다. 참고로 당시 유창욱 7단도 9단으로 같이 특별 성단되었다. 우승 역시 통산 138번의 우승, 이 조은현의 157번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국제대회 우승을 한 기사이기도 하다. 그랬을 때는 국내에서와는 달리 국제대회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창호의 사실상 첫 세계 데뷔였던 오대 노리모토와의 특별대국을 창간한 오다케 히데오는 이창호의 바둑은 분명 강하지만 스승 조은현을 이기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동생인 이용호의 말에 따르면 보통 식사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중국 요리를 먹고 나면 반드시 할 만큼 탈이 났다고 한다. 초기에는 아예 굶기도 했으며 라면이나 김치를 챙겨가기도 했다. 중국의 농동한 이영호가 중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매니저를 자청한 이후부터는 대장 주변의 패스트푸드점이나 일식점 등으로 수소문에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창호가 해외 경험을 쌓자 그래봤자 20대 초반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과시하며 세계 바둑계를 확산했다.
딱 한 번 1999년 1회 출란배 결승에서 조은혁에게 패했을 뿐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